건강의 물결을 함께 타봅시다. 박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추 전방전이증이라는 병명 들어보셨죠? 허리뼈의 하나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어긋나 있는 증상인데,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걸 수술 없이 치료가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추나요법과 운동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지 한번 저랑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요추 전방전이증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이 이미지처럼 하나의 뼈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요추가 보통 5개가 있는데 지금 이미지 속에서는 4번 요추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며 인대나 근육이 약해지기도 하고 척추 분리증이 방치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밀려나 있는 뼈를 다시 밀어넣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밀어 넣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 교정처럼 뚝 소리 나게 밀어넣기 원하실 건데요. 억지로 이 뼈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온 거다 보니까 복부 쪽에서 압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압박을 주면은 내장기에 부담도 되고 오히려 약해진 인대나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 정렬 자체는 분명히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치료의 핵심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불균형 해소에 있습니다. 결국 불안정성 제어가 핵심이에요. 뼈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흔들리니까 주변 근육들이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쓰겠죠. 그래서 전방전이증이 있는 환자분들 이렇게 튀어나온 곳 근처의 근육들을 만져보면 굉장히 경결이 심해요. 많이 단단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한의사들이 주로 하는 이완추나 줄기가 과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선 아픈 허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가동성이 흉추가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척추는 일렬로 경추, 흉추, 요추까지 다 이어져 있죠. 요추가 굳어 있다고 거기만 푸는 게 아닌 흉추를 같이 봐줍니다. 거북목 개선과 같은 원리예요. 거북목 환자들한테 흉추 무조건 같이 치료하거든요. 이렇게 흉추랑 고관절을 함께 치료해서 허리에 집중된 부하를 나눠줍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확보인데요. 전방전이증이 있으면 당연히 이를 지나는 신경 통로가 좁아져 있겠죠. 이걸 부드럽게 늘려주는 신형기법을 통해 다리 저림과 통증을 조절하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허리 쪽을 그냥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4번 쪽을 눌러주고 싶다 하면 4번 극돌기를 딱 잡고, 여기 요즘에는 추나기계가 직접 수동으로 하는 거 말고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자동 기능을 해놓고 이렇게 허리 번호를 딱 내가 지탱한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쪽 요추가 간격이 벌어지겠죠. 이게 바로 신형기법이 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술기여서 통증이 심하지 않고 대부분 한의원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수술 얘기 무조건 듣게 될 거예요. 하지만 비수술요법 이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나와 침, 한약 치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아요. 비수술 치료를 해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됐을 때 수술로 넘어가는 게 좋고, 그러면 결국 수술을 하면 비수술 치료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미지 보시면 수술 과정이 이렇게 돼요. 중간에 전방전이가 되어 있는 뼈에 철사를 심습니다. 철심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이 됐으니까 철심을 맞춰놓은 벡터대로 이렇게 원래 자리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는 수술이 굉장히 잘 된 케이스의 경우 이미지고요. 전방전이증이 왜 생겼냐가 중요하잖아요. 전방전이증이 내 평상시 나쁜 생활 습관, 항상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거나 잘못된 자세로 발생했다면 철사를 심어둬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럼 철사가 박힌 상태로 전방전이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러면 답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비수술 치료가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먼저 추나요법이나 교정치료를 받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실제 예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술 성공률 자체가 높아져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고려하는 게 맞지, 먼저 수술 치료하는 건 예후, 장기적인 예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면 비수술 치료의 침,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처럼 부항 정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매손요법이라고 해서 실을 넣는 침입니다. 여기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 약간의 실이 있는데 이 실이 인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가수분해, 즉 녹아요. 몸에서 자연스럽게 녹는 성분인데 그 실이 유지되는 게 6개월이나 됩니다. 6개월 동안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쪽에 이런 식으로 매선 치료를 비수술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6개월간 단단한 지지띠를 하는 느낌이고, 시술 받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는
원장님 치료 끝나고 복대를 계속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니까 비수를 먼저 고려해보는 게 좋고, 집에서 하기 좋은 전방전이증 개선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방전이증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이걸 돌려보내려면 원래 작동을 덜하던 근육을 잘 쓰게 하고, 많이 쓰던 근육을 이제 더 이상 힘 빼지 말고 주변에 분산해서 쓸 수 있게 해야겠죠. 골반 기울이기 운동, 데드버그 운동, 버드덕 운동,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골반 기울이기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처럼 눕는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서 90도 정도 구부려서 엉덩이 쪽만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10회, 20회 정도. 그러면은 허리를 이렇게 세우는 힘이 생기면서 코어 근육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버드독 먼저 얘기해 드릴 건데, 이렇게 기는 자세를 만든 다음에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양쪽 번갈아 가면서 똑같이 10번에서 20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데드버그 운동인데, 운동에 데드가 들어갔다 보통 힘듭니다. 데드리프트 힘들죠. 데드버그 운동은 시작 자세부터 조금 어려워요. 천장을 보시고 양팔 앞으로 나란히 하고 다리는 90도로 세워주시고요. 이 자세가 안 나온다, 하기 힘들어요 하면은 1번, 2번으로 코어 근육을 키운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한쪽 다리는 내리면서 또 한쪽 팔도 내려요. 그러니까 만세하듯이 한쪽은 내리고 한쪽 다리는 쭉 펴듯이 일어서듯이 펴는 건데, 중요한 점은 다리도 팔도 바닥에 이제 닿으면 안 됩니다. 계속 뜬 상태여야 돼요. 이걸 번갈아서 다리를 왔다 갔다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실제로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많이 잡아주면 놀랍게도 어긋나져 있는 뼈가 근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조금씩 이렇게 돌아와요. 수술 없이도 돌아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나요법과 함께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 주시는 게 전방전이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